읽어주는 동화책 백제의 마지막 임금 의자왕. 백제 제30대 임금 무왕의 첫째 아들인 의자는 매우 총명했을 뿐만 아니라 대담하고 결단성이 있어 어릴 때부터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일찍이 태자가 된 뒤에도 의자는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고 형제들과의 우애가 좋아 해동증자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죠. 의자가 왕위를 물려받은 뒤에는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고 영토 확장에도 앞장섰답니다. 의자왕은 먼저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직접 돌아보며 살림살이를 위로했어요. 죄가 가벼운 죄수를 풀어주는 등 선량한 정치를 펼쳤답니다. 이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신라의 성 40여 개를 빼앗았어요. 그러나 의자왕은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어 벌어진 전투에서 거듭 패함으로써 실망감이 커졌죠. 백성들의 살림살이도 이따금 밀어닥치는 가뭄과 재난으로 인해 썩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리에 찬 의자왕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죠. 성격은 점점 포악해졌고 그저 궁녀들과 노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나랏일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폐인으로 만들어갔죠. 그런 까닭에 백제는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어요. 걱정이 된 신하들은 의자왕의 마음을 돌리려 무던히도 애를 썼죠. 하루는 보다 못한 좌평 성충이 의자왕 앞에 나아가 아뢰었어요. 폐하, 국군이 위태롭습니다. 풍악을 거두시고 나랏일을 바로 살피소서. 하지만 의자왕은 충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좋은 말은 그저 짜증스럽게만 들렸죠. 이놈, 무엄하다. 감히 왕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의자왕은 오히려 화를 내며 성충을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옥에 갇힌 성충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의자왕이 마음을 돌리기를 기다렸죠.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의자왕에게 이제 간신의 말은 약이었고 충신의 말은 독이었어요. 성충은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상소를 올렸답니다. 충신은 죽어서도 임금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이 살펴보았사온데 곧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릇 땅의 형세를 잘 살펴야 싸움에서 이길 것인데 적군이 육로로는 단연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이 배를 타고 온다면 기벌포를 막아야 합니다. 험하고 좁은 곳을 잘 지키면 아무리 대군이 와도 폐하와 백제는 안전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의자왕은 성충이 올린 글을 아예 보지도 않고 내던져 버렸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성충은 충절을 지키며 감옥에서 굶어 죽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성충이 죽은 뒤 백제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법왕 때 지은 오회사에 크고 붉은 말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밤과 낮 동안 절 주변을 6번이나 돌아다녔어요. 또 얼마 후에는 여우떼가 궁궐에 들어왔는데 그중 흰 여우 한 마리는 좌평의 책상 위에 올라앉기도 했죠. 놀란 사람들이 여우를 쫓으려 했지만 여우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로부터 두어 달 뒤에는 태자궁에서 암탉이 참새와 짝짓기를 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더 엄청난 일은 그해 5월에 일어났죠. 부여로 흐르는 강 사자수 기슭에 무려 3길이나 되는 큰 물고기가 죽어 있었는데 이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말았던 거예요. 참으로 난데없는 일인지라 백성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답니다. 이상하고 불길한 일들은 그치지 않았죠. 그해 가을에는 궁궐의 회나무가 마치 사람이 곡을 하는 것처럼 쉴 새 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밤이면 궁궐 남쪽 길에서 귀신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의 두려움은 더해갔죠. 해가 지면 아예 집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아무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답니다. 다만 여전히 술과 노래에 빠져 있는 나라님만 원망할 뿐이었죠. 그런 중에도 이해할 수 없고 불길한 일들은 계속되었어요. 사비성의 우물물이 흉측한 핏빛으로 변해 사람들은 물도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죠. 재앙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어요. 서해 바닷가에서는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죽었는데 도성의 백성들이 다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런가 하면 그토록 맑던 사자수의 물이 사비성의 우물물처럼 핏빛으로 물들었고 어디선가 나타난 개구리 수만 마리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 시끄럽게 울어댔어요. 이런 흉측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놀라서 죽은 사람이 어느새 100명이 넘었답니다. 장터의 백성들은 넋을 잃고 이리저리 달아났고 그들이 달아나는 모습을 본 또 다른 백성들은 그들이 마치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귀신이라 착각하고 허겁지겁 내빼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그런데 이런 틈을 타서 도적질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에게 재물을 잃고 거리에 나앉는 사람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답니다. 어느 해 여름에는 산속의 왕흥사에서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난데없이 큰 물결이 있는 듯 하더니 그 물결을 타고 배가 절문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죠. 기겁을 한 스님들은 불경을 외며 부처님의 힘으로 그 해괴한 일을 물리치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불경을 외쳐도 그 거친 물결의 성난 기세는 한동안 계속되었답니다. 왕궁 주위에서도 여전히 불길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들사슴처럼 큰 개가 사자수 건너편 언덕에 나타나 궁궐을 바라보며 성난 듯 짖다가 사라졌고 하루는 도성 안에 있던 개들이 모두 모여들더니 반나절이나 짖다가 흩어졌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귀신이 궁궐로 들어오더니 백제가 망한다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죠. 그 말을 마친 귀신은 순식간에 땅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마침 귀신의 목소리를 들은 의자왕은 신하들에게 소리쳤죠. 참으로 몹쓸 귀신이로다. 저 귀신이 사라진 땅속을 봐보도록 하라. 신하들은 얼른 달려들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두려움에 떨면서 석자쯤 파내려갔을 즈음이었어요. 그곳에서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가 나왔어요. 그 모양새는 예사롭지 않았죠. 아니, 저것은 거북이 아니더냐? 그런데 등딱지에 무슨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이냐? 의자왕은 신하가 들고 온 거북의 등을
조심스레 살펴보았죠.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백제는 보름달이고 신라는 조승달이다. 글자를 읽어본 의자왕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얼른 무당을 불러오게 했어요. 대체 이 거북 등딱지에 쓰여있는 글자가 무슨 뜻이냐? 의자왕은 호통을 쳐 물었죠. 그러자 무당은 글자를 읽어보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고 주저하면서 입을 열었어요. 둥근 달은 가득 찬 것이니 차면 다시 줄어드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조승달은 아직 차지 않았으니 차츰 차오르게 된다는 뜻이옵니다. 무엇이? 그럼 백제는 멸망하고 앞으로 신라가 거대한 나라가 될 것이란 말인가? 얼른 그 뜻을 새겨본 의자왕은 호통을 쳤죠. 왕은 그 자리에서 무당의 목을 베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눈치 빠른 한 신하가 얼른 나서서 말했어요. 폐하, 둥근 달은 가득 차서 온전한 것이고 초승달은 아직 온전하게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백제가 크게 일어나고 신라는 차츰 기울게 된다는 뜻 같사옵니다. 옳지. 그 생각이 옳구나. 과연 그대의 뜻풀이가 일품이로다. 의자왕의 얼굴이 금방 환해졌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즈음 신라의 태종 무열왕은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지금이야말로 백제를 정벌할 기회가 아닌가. 태종 무열왕은 주저없이 아들 김인문을 당나라의 사신으로 보내 군사를 요청했죠. 당나라 고종은 신라의 요청을 받고 생각했어요. 옳지. 이 기회에 백제를 치고 그 다음에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정벌하면 되겠구나. 음흉한 당나라 고종은 13만 명의 군사를 신라에 보내기로 마음먹었죠. 곧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 군사가 서해 앞바다 덕물도에 다다랐어요. 신라의 태자 범민이 직접 나가 그들을 맞았죠. 당나라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답니다. 태종 무열왕과 김유신을 앞세운 신라군도 서라벌을 떠나 백제를 향해 출발했어요. 나당 연합군의 침공 소식은 곧바로 의자왕에게 알려졌죠. 어찌할까?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대신들은 어서 대책을 내놓으라. 의자왕은 안절부절 못했어요. 호통을 치긴 했지만 왕으로서 위엄을 보이기보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이때 좌평 의직이 나서서 말했어요. 멀리서 온 당나라 군사들은 주변 환경에 익숙지 못한 데다가 피로에 지쳤을 것이고 신라 군사들은 당나라 군사만 믿고 있을 터이니 먼저 당나라 군과 싸워 승부를 결정하는 편이 옳습니다. 그러자 달솔 상형은 반대 의견을 내놓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나라 군사는 빨리 싸우려고 할 테니 그 사기를 꺾기 힘들 것이고 신라군은 여러 번 패한 적이 있어 우리를 두려워할 테니 당나라군이 피로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신라군을 공격해 승부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신하들의 모습을 보고 의자왕은 더욱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의자왕은 하는 수 없이 멀리 귀양가 있는 좌평 흥수에게 전가를 보내 묻기로 했죠. 흥수는 전술에 능한 충신이었지만 의자왕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귀양을 가 있는 처지였어요. 얼마 후 흥수가 보내온 답시는 예전에 성충이 제시한 의견과 거의 같았답니다. 폐하, 당나라군과 신라군은 서로 호응하여 앞뒤를 보위하려 들 것이니
들판에서 싸우면 승패를 알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기벌포와 단연에서 적을 막아야 하옵니다. 두 곳은 험하고 길이 좁아 한 명의 군사와 한 자루의 창으로도 능히 1만 명의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간사한 신하들은 위급한 지경에도 흥수의 의견을 무시했어요. 흥수는 자신을 귀양 보낸 폐하를 원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폐하를 욕보이려고 거짓을 아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좌평 흥수의 말을 믿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얼마 후 당나라와 신라의 군사가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의자왕은 발만 동동 굴렀죠. 아무도 짐과 백제를 지킬 자가 없단 말이냐. 계백이 있었구나. 계백을 불러라. 의자왕의 부름을 받고 계백 장군이 달려왔죠. 폐하, 소장에게 5천 명의 군사만 내어주신다면 죽을 각오로 싸우겠나이다. 과연 계백 장군과 5천 명의 결사대는 황산볼에서 4차례나 신라 군사와 싸워서 모두 이겼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화랑 관창의 죽음에 용기를 얻은 신라 군사들의 총 공세에 밀려 계백의 5천 명의 결사대는 처참한 최후를 맞았고 이때 계백 장군도 목숨을 잃고 말았죠. 의자왕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성충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곧 소방정이 이끄는 당나라 군사들과 신라군이 사비성을 에워싸기 시작했죠. 다급해진 의자왕은 나중을 위해 태자 융과 함께 먼저 몸을 피하기로 했어요. 의자왕을 대신해 남은 둘째 왕자가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끝까지 성을 지키려고 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고 결국 사비성은 함락되고야 말았어요. 웅진성으로 도망쳤던 의자왕과 왕자들도 모두 붙잡혔죠. 한편 당나라 군사들이 성을 차지하자 의자왕의 3,000명의 궁녀들은 높은 절벽에 올라 백마강에 몸을 던졌어요. 당나라 군사의 손에 죽임을 당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거죠. 훗날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백마강으로 몸을 던지던 궁녀들의 모습이 마치 꽃처럼 아름다웠다 하여 이 절벽을 낙화암이라 하였죠. 이로써 백제는 멸망하고 말았답니다. 660년의 일이었고 오부 37군 200성 70만 호로 융성했던 백제가 나라를 세운 지 678년 만의 일이었어요. 전쟁에 승리한 소정방은 의자왕과 태자융, 왕자 태, 왕자 연 및 대신과 장수 88명, 백성 12,807명의 포로를 이끌고 당나라로 돌아갔답니다. 얼마 후 의자왕은 당나라에서 병을 얻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젊은 시절 해동증자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의자왕은 이렇게 백제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답니다. 뒷날 백제를 되살리기 위해 많은 장수들이 일어나 싸웠지만 신라와 당나라의 방해로 끝내 백제는 되살아나지 못했답니다.